안녕하세요.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게 된 33살의 여성입니다. 동갑내기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서로를 알게 됐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네요. 나이가 같아서인지 연애하는 내내 친구처럼 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았거든요. 비록 어른스러운 모습은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인 성실한 태도의 결혼 상대로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아무튼 저희 둘의 나이가 30을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어요. 하지만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2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 때문인지 돈보다는 사랑이 먼저라는 생각에 현실적인 문제를 깊게 고려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바짝 돈을 모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문제는 1년 동안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산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씀씀이가 큰 편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중에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으니까요. 갖고 싶은 거 못 사는 건 그렇다 쳐도 정말 힘들고 그럴 때 맥주 한 캔 사 먹는 거마저 고민하는 제 자신을 보고 있자면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들곤 했어요. 소위 현타가 몇 번씩이나 왔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예민해지고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 결국 그렇게 1년을 보낸 후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턱대고 그렇게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저도 3천, 남편도 3천이란 적지 않은 액수를 모았어요. 연봉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희 두 사람 다 숨만 쉬고 살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데이트 한 번 할 때도 얼마나 궁상맞게 굴었는지. 그때는 정말 저희 둘 다 결혼이 하고 싶어 미쳐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혼 당시 저는 8천 남편은 5천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느라 저보다 사회생활 시작이 늦었으니 모아둔 돈이 차이가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기에 적어도 저는 그 당시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농담이라도 뭐라고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저는 남편이 저보다 연봉도 적고 또 남자이다 보니 저보다 술자리에 나가야 하는 일도 많았는데 그런 것도 다 참아내면서 저랑 비슷하게 돈을 모았다는 그 사실을 높게 쳐주고 대단하다 치켜세워주고 그랬죠. 하지만 시댁에선 그래도 남편이 여자인 저보다 돈을 적게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게 마뜩찮으셨는지 3천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반반 결혼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던 때만 하더라도 1억 6천이면 서울에 적당한 빌라 전세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받고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액의 빚까지 내가며 무리해서 신혼집을 구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지요. 게다가 저희가 연봉도 또래에 비해 나쁜 편이 아니었고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빡세게 돈을 모아본 경험도 있다 보니 차라리 몇 년 더 고생을 하더라도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고 싶었달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무렵 누가 서울만 고집해야 하는 게 아니면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도 한번 알아보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발품을 좀 팔아보니 정말 좋은 위치에 심지어 가격까지 착한 매물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근처에 대형마트도 있고 지하철역도 멀지 않았던 데다가 무엇보다 아파트 입구에서 바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버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덜컥 계약부터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겠더라고요. 아쉽지만 신혼여행은 국내로 가고 결혼식 비용이야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쳐도 정말 필요한 가전가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만 받으면 일단 필요한 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정도는 그래도 금방 갚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대출을 왜 받냐며 당신들이 해주겠다셨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이자가 아까워서 그러신다며 해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라리 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은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당장 침대에서 자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한두 달 불편한 거 감수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일단 따지고 보면 시댁에선 4천을 해주셨고 친정에선 영원을 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매번 우린 4천을 해줬다 말씀하시면 그게 그렇게 곱게만 들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선 어쨌든 저랑 남편이 각자 모아온 돈도 계산에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시부모님께선 1,000만 원만 더해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덧붙이자면 친정에선 공식적으론 하나도 보태주시지 못하셨지만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은 전부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가져가라면서요. 반면에 시부모님께선 밥값조차 내주지 않으시고 축의금을 싹 걷어가셨으니 그러니 엄밀히 따지자면 시댁에서 돈을 더 해줬다는 것도 사실 무조건 맞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당신들이 4천만 원을 보태주셨다는 이유로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의 요구에 남편은 군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20만 원을 꺼내드렸는데 순간이지만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안 좋은 느낌이 들대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이 뭐가 드시고 싶다 하면 바로 모시고 먹으러 가고 갖고 싶다 하시면 사다 바치고 4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수거해 가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을 쪽쪽 빨아드셨지요. 주말이면 여지없이 어디 가자 뭐 사러 가자 하는 시부모님 비위를 맞춰드리는 건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움직일 계획을 세워야 했고 하루라도 느긋하게 쉴 수가 없었죠. 돈은 돈대로 나가는 건 덤이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계산을 해보니 글쎄 결혼 생활 1년 반 하는 동안 시댁에만 1,000만 원을 넘게 썼더라니까요. 반면에 친정엔 아무리 따져봐도 250만 원이 채 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 월급이 넉넉하다지만 남편이 돈을 물쓰듯 쓰는데 저만 아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다시 현타가 오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건 알지만 어째선지 시부모님한테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좀 줄일 수 없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말 그대로 노여워하면서 우리가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한테 돈 좀 쓰는 게 아깝냐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순간 울컥해서 평생 이 집에서 살 건 아니지 않냐고 나중에 아이 낳고 키우려면 그땐 서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돈을 좀 모아야 할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또다시 내가 버는 돈 내가 쓴다는데 뭘 그렇게 참견을 하냐며 언성만 높일 뿐이었지요. 그리고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처럼 얼마 못 가 화해를 하긴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둘 다 한 집에서 날 세우고 있는 게 불편하다 보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죠. 이후로도 남편은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이 바라시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로 더는 남편하고 말을 섞기도 싫어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건 알면서도 말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였습니다. 남편하고 친정에 갔다가 친정아버지 생신도 다가오고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드릴 때도 아무 말도 않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대요. 자기는 많이 드려야 10만 원인데 5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드리는 액수가 중요하냐? 당신은 거의 매주 10만 원씩 드리지 않냐? 그리곤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웃긴 게 남편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먼저 돈 아끼자고 해놓고 안 아껴 쓴다며 언행일치가 안 된다나요? 그래서 결국 또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면서 짜증난다고 성질을 내더니 혼자 차키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났나 남편이 돌아왔는데 세상에 어머님을 대동해서 왔더라니까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듣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곤 아들의 똥자존심을 지켜주시려고 대신 저한테 사과 비슷한 거라도 하러 오신 줄 알았죠. 하지만 전혀요.
어머님께선 또다시 그 4천만 원을 운운하시면서 내가 해준 게 있고 너네 집에서는 해준 게 없는데 양가에 똑같이 하는 게 말이나 되냐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저보고 얼른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정확히 하자고 정확히는 1,000만 원을 더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시부모님 손님들이 드시고 간 식대까지 계산하면 실은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냐며 열을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너 잘났다 니 똥국다 하시면서요. 그리곤 덧붙이시길 저희 집안에 있는 가정가구는 전부 다 당신이 사준 거니 그렇게 제가 잘났으면 아무것도 쓰지 말래요. 잠도 바닥에다가 이불 깔고 자고 TV도 보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먹지 말라면서요. 그러고는 남편한테 가서 밥솥은 누구 돈으로 산 거냐고 물으시더니 저보고 집에서 밥도 먹지 말랍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이 꼴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화병으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4천만 원 전부 다 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에도 더는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제서야 제 본성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보니 그냥 시댁에 1,000원 한 장 쓰는 게 아까웠나 보다고 이런 여잔 줄 알았으면 당신 아들하고 결혼도 못하게 했을 거라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시니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나 보죠? 그제서야 어머님더러 진정 좀 하시라며 달래는 척 하더니 모셔다 드리러 가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온 남편은 저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생각을 좀 해봤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을 묻는 거냐며 아까 말한 그대로라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아온 돈 어떻게든 돌려드리고 나면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그러지 않을 거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아직도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냐더니 또다시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하는 말이 돌려드릴 거면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이자까지 더해서 드리라는데 그때 당시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지금 그 돈이 얼마겠냐. 1억도 넘을 거다. 사본 적도 없는 주식을 들먹이며 목청을 높이는데 웃기지도 않더라니까요. 솔직히 벌써 1,000을 넘게 퍼날랐는데 이대로 가면 결혼할 때 받은 돈보다 더 뺏기는 건 시간 문제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토해내고 더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받는 게 상책이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돈 준비되는 대로 시댁에 보낼 테니 그렇게 알라하고 남편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러 들어갔는데 남편이 제 베개를 바닥으로 내던졌어요. 어머님한테 돈 갚기 전까진 어머님 돈으로 산 침대니까 잠은 바닥에서 자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한테 하는 거 봐서 냉장고랑 밥솥 정도는 쓰게 해주겠다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그 말이 기분 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기도 밥 먹어야 되니까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 돈 갚고 나면 당신이 결혼할 때 나보다 덜 해온 게 되니까 그런 헛소리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차액 매달 얼마씩 메꿔야 할지 계산이나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누가 먼저 시작한 건데 하고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무시하고 잠을 청했죠. 여담이지만 급하게 돈 되는 대로 구한 싸구려 침대보다 차라리 바닥이 낫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서로 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이틀은 기다렸는데 남편이 절 완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보니 저도 제 마음을 확실히 굳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회사 점심시간 틈틈이 은행에 가서 대출도 알아보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만나 상담도 받아봤지요. 사실 제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이혼 사유로 충분할까? 상담을 받기 전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댁만 챙기고 친정은 홀대하는 것도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변호사님은 정말 다양한 이혼 사유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머님이 사주신 침대니까 잠도 자지 말라며 남편이 제 베개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땐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셨어요.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려던 건지 다른 커플들은 왜 이혼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새삼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던 무렵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어요. 회사도 저보다 멀고 야근도 잦은 편이라 평소에도 항상 저보다 퇴근이 늦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서로 각방을 쓰고 있었고 대화도 나누지 않던 때라 굳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묻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랑 밥솥에도 손대기 싫어서 저녁도 항상 퇴근길에 사와선 따로 먹었어요. 참고로 식탁은 제가 중고로 사온 거라 식사는 식탁에서 할 수 있었네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자꾸 주방에서 얼쩡거리는데 어찌나 거슬리던지 사과를 할 거면 남자답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가. 하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얼쩡거리기만 할 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못 봐주겠어서 밥 먹는데 신경 쓰이게 왜 자꾸 얼쩡거리냐 물으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안 궁금하냐대요.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남편인데 그 정도는 신경을 써주는 게 예의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예의 따지는 사람이 어머님이 사준 침대니까 바닥에서 자라며 와이프 베개를 던지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난데없이 자기가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뒀다대요. 그러냐고 대답하고 저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별로 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그만뒀는지를 안 물어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또 난리를 치대요.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왜 관뒀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하게도 의기양양에서는 하는 말이 어차피 자기가 돈 벌어봤자 자기 가족한테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되지 않냐는데 아마 남편 딴에는 자기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하면 제가 미안하다고 납작 엎드려서 시댁에 돈 쓰는 거 맘대로 쓰게 해줄 테니까 제발 회사는 관두지 말라고 싹싹 빌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냐고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어쩌겠냐고 알겠다 하고는 또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남편한테 나 이혼 상담 받고 왔는데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상담받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혼하고 나면 자기가 얼마든지 시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살아도 되니까 좋지 않냐며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이혼 도장 찍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제서야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냐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로 못 풀 일이 어디 있냐 얘기를 좀 하자더니 자기가 그냥 미안하답니다. 저는 지난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자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됐다고 했어요. 이혼 상담을 재미로 받는 사람 본 적 있냐고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말 말라면서 뭐가 됐건 자기가 다 고치겠답니다. 당장 직장 문제도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만둔 게 아니라면서요. 사직서 수리되기 전에 철회하면 되는 거라면서 그 부분은 걱정 말라나요? 그리고는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출근할 수 있다고 상의도 없이 사표 낸 것도 정말 잘못했다며 말 그대로 싹싹 빌대요. 그 말 들으니까 남편 속셈이 뭐였는지 알겠더군요. 쓰지도 못할 돈 벌어서 뭐 하겠냐며 퇴사를 핑계로 저를 겁주고 그렇게 제가 더는 자기한테 돈 아껴 써라 뭐해라 말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저 몰래 시댁에 야무지게 퍼줄 생각이었던 거죠. 사표 내고 나온 거야 저한테 사과 받아내고 철회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겠다 싶었으니까. 한마디로 애초부터 저를 겁줄 생각으로 혼자 생쇼를 했던 거였죠. 그 음흉한 속내를 다 알게 된 마당에 제가 미쳤다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겠어요. 오히려 그간 대출 알아보면서 이혼 상담도 받아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재미있게 흘러갔어요. 하루는 남편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더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게 남편 딴에는 사직서 올려놓고 회사에 사직이사 철회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미 수리된 사표를 어떻게 철회하냐고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기가 원할 때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 게임 끝이었던 거죠. 남편은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저더러 그간의 정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면서 부부니까 이 위기도 같이 극복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간의 정인이 위기 극복이니 물론 저한테는 하나 들리지도 않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맨몸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천 가지고 어지간히 사람 오라가라 부려먹고 나중엔 치사하게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사준 거니까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니까 그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남자가 당신이라고 당신이 여자면 그런 남자랑 한 입을 덮고 살고 싶겠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한심한 인간이 또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대로 된 사과는 없으셨지요. 당신 때문에 쓴 돈이 얼마냐면서 그 돈도 다 돌려주겠다 하시더니 당신 아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했냐고. 그 생각하면 이번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만 하셨거든요. 막말로 어머님이 정말 제 손을 잡으시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뭐 그런 식으로만 말씀해 주셨어도 저도 남편하고 그래도 그간 세월이 있는데 솔직히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 물어줄게. 내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그런 식으로만 나오시니 역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그 생각만 들고 제 결정에 확신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1,000만 원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겠냐 반문하곤 오신 김에 어머님이 해주신 가정가구나 챙겨가시라고 했네요. 그리고 처음엔 이혼 절대 못 해준다는 남편도 결국엔 순순히 도장 찍어줬어요. 아마 제 느낌이지만 지금이라도 자기가 달라졌다 개과천선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다시 자길 받아주진 않을까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웠나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근히 음흉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멍청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아무튼 뭐 그 인간이 무슨 작전을 세우고 있건 간에 전 이제 놀아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아니, 아예 연락부터 싹 다 끊고 살 거니까요. 남편 회사 일은 제가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벌 받은 거라고 봐야 할지. 솔직히 마음이 막 날아갈 듯 편하고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콩깍지였겠지만 연애할 때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줬고요. 하지만 결혼은 왜 사람들이 둘이서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모아둔 돈은 많고 시부모님의 간섭은 없었다면 이렇게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하긴 이런 생각을 지금 해서 뭐 하겠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혼녀가 된 현실을 생각하면 또 이런저런 감상에 젖을 여유도 없어요. 짜증만 나지. 아무튼 헤어지고 나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넓지는 못해서요. 잘못되길 바라진 않겠지만 잘 되길 바래주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 귀에 어떤 소식도 안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